광고할 때만 쉬는 시간을 주는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쉰 딕션이 아닌 완벽한 딕션의 서현진 배우, 건드리면 가드 올리기도 전에 바로 때려버릴 것 같은 허준호 배우, 두 배우 간의 치열한 수싸움, 흡사 돈 많은 시아버지와 교활한 며느리 사이를 보는 듯한 둘의 케미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로맨스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급발진 전개 로맨스죠. 키스씬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너무 갑툭튀 키스가 되면 안 되는데 이번 편이 그러했고, 비오는 날의 우산씬 또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진부한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감동과 설렘을 강요하듯 말이죠. 시청자 게시판에도 로맨스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네요. 제가 좋아한다고 한 말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도 선 넘는 거면 그냥 넘을게요. 라고 공찬이 사랑 고백을 한 후 강의실을 빠져나가자 오수재는 굳이 신발 벗고 물을 마시다가 유리잔을 깨트립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공찬. 박력 넘치게 허리를 번쩍 잡고 들어서 수재를 책상 위에 앉히더니 왜 거기 있는 건지 모를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유리 조각들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재의 발을 어루만집니다. 처음엔 내성 발톱 발견한 건가 싶었는데 다시 보기 하고 나서야 알았네요. 수재의 발에 유리 조각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수재는 수줍은 발을 살짝 뒤로 빼더니 갑자기 내려와서 너 머니라는 세 글자 대사와 함께 강렬한 키스를 날립니다. 갑툭튀 키스가 맞죠. 어색한 설정과 부족한 개연성, 수재의 감정선에도 공감이 안 돼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작가와 제작진도 시청자들처럼 너무 급발진 로맨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무리수를 감내하더라도 둘을 빨리 맺어줘야만 하는 이유가 말이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로맨스의 완성은 항상 끝날 때쯤에 나옵니다. 남주가 여주를 멋지게 구출한 후 키스를 하면서 끝나거나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남녀가 결국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일반적인 로맨스의 테크트리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3회 만에 벌써 키스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맺어줬다는 건 반대로 둘을 빨리 헤어지게 해서 긴장과 안타까움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는 커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빠르게 커플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건과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랑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게 어렵게 흘러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주요 플롯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고 빠르게 이뤄진 수재공찬 커플은 앞으로 어떤 갈등과 오해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게 될까요? 둘을 이어주게 된 핵심 사건은 오래전에 죽은 공찬의 여동생 나정희 사건입니다. 공찬은 자기 여동생인 나정희를 죽인 억울한 범인으로 몰려서 1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처음으로 자기를 믿어주었던 게 당시 국선 변호사였던 오수재였죠. 이후 로스쿨에서 오수재를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수재는 이름까지 바꾼 공찬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공찬은 자기를 믿어주고 진범까지 밝혀낸 오수재에게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느끼고 있죠. 하지만 3화에서 중요한 회상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래전 공찬의 여동생을 죽인 진범이 최태국 회장 의 아들 최주환이라는 사실 말이죠. 당시 최태국 회장은 재벌가 아들들의 난장판 파티에 급히 달려갔는데 어떤 여성이 팔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사망해 있고 그곳에는 자기의 아들 최주환도 있었습니다. 쓰러진 여성의 뒷모습만 나올 뿐 아직 얼굴은 나오지 않아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망한 공찬의 여동생이 입었던 옷과 이 여자의 옷이 동일하고 또 당시 파티 테이블 위에 있던 잡지에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공찬의 여동생이 죽었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태국 회장, 한성범 회장, 이인수 의원, 이 드라마의 3대 빌런이죠. 그 아들들이 공찬의 여동생을 죽인 겁니다. 누가 주동자고 누가 공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공찬의 여동생 나정희를 죽이고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시체를 옮겨놓고 그곳을 처음으로 지나가는 남자를 타겟 삼아 누명 씌우려고 했는데 하필 동생을 찾아 헤매던 공찬이 걸려버린 거죠. 공찬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1년 만에 진범이 밝혀집니다. 그 진범을 밝혀준 사람이 바로 오수재죠. 자기를 유일하게 믿고 진범까지 밝혀준 오수재를 공찬은 사랑하고 애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범은 재벌가의 아들들 3명, 최태국 회장의 아들 최주환과 그 친구들이죠. 그럼 진범이라면서 깜빵에 들어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진범을 깜빵에 넣은 게 오수재죠. 공찬을 대신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수재 때문에. 최태국 회장과 어떤 딜을 했나 봅니다. 최태국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살인범인 걸 눈 감아주는 대가로 당시 국선 변호사였던 오수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딜을 제시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건 이후 오수재는 국선 변호사에서 TK 로펌으로 론스톱 입성한 후 이후 대표 변호사 자리까지 앉게 되었네요. 이 모든 사실을 공찬이 알게 되면 지금처럼 오수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누명을 벗게 해주고 진범을 밝혀 정의를 구현한 멋진 변호사 오수재가 아니라 야망과 성공의 눈이 멀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게 오수재라는 걸 알게 되면 공찬은 지금처럼 오수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게 최태국 회장의 아들이고 그걸 오수재가 눈 감아줬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되겠죠. 그러한 과정들을 앞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공찬과 오수재를
3회 만에 키스하게 하고 연인으로 이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오수재와 지금의 오수재는 다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과 야망이 우선인 오수재였다면 공찬으로 인해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과 선의 공존하니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랑의 힘으로 더더욱 선한 인물이 되어가는 게 앞으로 보여질 오수재일 거라고 생각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